비용이 따로 들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들 복제하고 하니까. 경제적 이익은 이제 이게 제주입니다. 아무런 경제적 이익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경제적 이익은 제로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상당히 전략을 잘 짜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다른 거를 파는 거, 인포메이션 말고 다른 거를 파는 걸 하면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시스템. 근데 문화하고 생각을 해보면, 코스트하고 문화하고 생각하면, 코스트는, 에딩 코스트는 맞으면 코스트는 높지만 문화에서는 도움이 많이 안 됩니다. 지금의 현 상황이고, 그리고 이지 억세스도 그냥 단순한 소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 큰 문화에서는 도움이 안 되고, ACX 같은 경우는 이것도 소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다양성에서는 커질 것입니다. 음악을 갖다가 모든 음악을 다 듣게 되면 골고루 듣겠죠. 그러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쉐어링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아까 말한 외부 효과로서의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즐기게 만드니까, 그리고 리믹스를 허용하고 수정을 허용해야 되니까 문화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쉐어링 인포메이션이 다른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과 또 제대로 이해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정리해봤어요. 우리가 정보공유라고 오전부터 말을 많이 했는데 정보공유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쉐어링이 뭐냐에 대한 거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퍼블릭 도메인, 즉 완전한 서로 간에 그냥 주인을 없애버리는 거, 소유를 없애버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동 소유를 갖는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어떠한 이익 형량, 즉 밸런싱 이슈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우리가 흔히 카피라이트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용자와 권리자의 이익 형량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쉐어링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념적인 접근법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용자들의 요구에서 나온 케이스도 아닙니다. 진실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오픈 라이센스입니다. 즉 소유는 권리자가 계속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줘버리는 형식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떠한 이념적인 거나 이익 형량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들이 또는 권리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의 쉐어링 인포메이션에 대한 논의를 이해하시는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용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의 말하자면 비용을 줄이면서 거기서 최대한의 효과를 끄집어내는 경제적인 유인 또는 문화적인 유인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게 개인적인 사익의 추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오해가 있는 게 공유의 비극이라는 걸 갖다가 가끔 인용하는데 뭐냐면은 서로 이게 꽤 오래된 이론인데, 목초지에서 양들을 키우는 각 사람들이 목초지에 있는 풀을 갖다가 공유를 하면서 그걸 사용하는데 서로 자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남의 건 배려 안 하고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공동소유 공동관리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비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쉐어링은 단순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다. 요거는 잘못된 게 아까 말한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 즉 막을 수는 없지만 경합이 되는 자원의 하나입니다. 즉 자원은 무한한데 막을 수 없는 경우에 공유지의 비극이 생겨요. 그거는 뭐냐면은 외부 효과에서의 나쁜 외부 효과를 말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한 쉐어링 인포메이션은 자원도 무한하고 즉 누가 써도 그게 방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막을 수도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아까 말한 공유지의 비극하고 이 케이스는 전혀 다른 거여서 그거는 오해가 없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쉐어링 인포메이션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이게 그러면 쉐어링 인포메이션이 반드시 선택해야 될 전략이냐, 그리고 보상은 그걸 보상을 얘기하면은 광고만 있느냐, 즉 이게 하나의 원사이즈 피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냐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택하면 좋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즉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이런 접근을 취하는 것보다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자기의 전략에 따라서,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게 자신한테 유리한지 선택할 부분이고, 또 그리고 보상의 방법도 단순한 광고를 위해서 보상하는 방법 외에도 수많은 보상 방법,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들, 커뮤니티를 얻게 하는 거, 명성을 얻게 하는 거, 아니면은 다른 아이템을 파는 거, 서비스를 파는
이러한 다양한 보상 방법이 있기 때문에 쉐어링 인포메이션은 전략이 딱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게 그러면 쉬운 거냐? 이제 이게 또 좀 가끔 오해가 있는데, 정보 공유하면은 그럼 내 거 공유만 시켜놓으면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쉐어링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비즈니스도 그냥 사이트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들 와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거 공유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주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러한 전략은 사실은 일반적인 카피라이트에 의한 지금의 시장에 맡기는 전략보다도 훨씬 어려운 전략입니다. 수많은 아이디어와 그 타이밍에 맞는 전략과 콘텐츠에 맞는 접근이 필요한 모델이고, 또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오히려 이런 사업은 어떠한 다양성보다는 글로벌한 독점이나 과점이 생길 가능성이 큰 사업입니다. 이게 플랫폼을 말하자면은 파는 거기 때문에 쉐어링, 인포메이션을 쉐어링하고 어떤 플랫폼을 파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발생해가지고 독과점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이 시장을 한번 놓치면 나중에 참여하기가 힘든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건 단순한 저작권 이슈는 아니에요. 아까 말한 표현의 이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즉, 뉴 익스플로이터들, 즉 익스프레션의 수단으로 저작권에 접근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용하는 저작권이 많이 생기면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와도 직결된 거고, 그러면 이거는 저작자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부분이냐? 그거는 아니고 승자 독식, 몇몇의 대박이에서 다 차지하는 그 부분을 없애는 효과로서 오히려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컬처의 퀄리티를 감소시키는 부분이냐, 즉 공유하는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더 돈을 많이 들여서 더 프로페셔널 퀄리티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제 생각은 오히려 문화의 다양성이 이루어져야만 문화의 전체적인 질, 그래서 진짜 시장에도 내놓을 만한 그런 우수한 콘텐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오해는,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하는 가장 큰 오해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즉, 정보경제, 인포메이션 이코노미 또는 지식경제, 이 지식경제를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인포메이션을 파는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정보경제라는 말이 나온 시기는 언제 나왔냐면 디지털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나왔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말했듯이 액세시빌리티가 무한하게 확장되는 순간에 정보경제가 나왔기 때문에 셀링 인포메이션이 정보경제의 기반이 된다는 거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보경제는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를 파는 거다. 인포메이션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는 거다가 정보경제라고 말하는, 이제 코리 다크로하고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말한 문구를 제가 따왔는데, 이거는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아까 말한 한 가지 룰에 의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정보경제를 생각할 때는 모든 분들이 인포메이션을 셀링하는 데가 정보경제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인포메이션을 제외한 나머지를 셀링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게 오히려 정보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위에 산업이 형성되고, 그 위에 정보 활동이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오픈 네트워크, 인터넷 같은 오픈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오픈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컨텐츠를 쉐어링하는 것. 이게 인포메이션 이코노미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혁신을 위해서죠. 인포메이션 이코노미는 바로 혁신을 끌어내기 위한 경제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시간이 너무 짧고, 요거는 뭐 제가 할 때마다 풀어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조 PD가 우리나라 그 가수인데, 프로페셔널 가수가 만든 조 PD가 음악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CC 라이센스를 붙여서 쉐어링 인포메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 한 친구가 밤새 저기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뮤직비디오에 사용된 저 사진들은 플리커에 있는 CCL이 붙은 사진들이, 플리커에 있는 CCL 붙은 사진들이 지금 1억 장이 넘었거든요. 저기서 많은 사진들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저 뮤직비디오를 본 대만에 있는 남아프리카 출신의 뮤지션이 저기다가 색스폰을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나 추가를 더 시켰어요.
그리고는 대만에서 몇몇 그룹들이 저런 음악들을 모아서 CD를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CD는 지금 팔리고 있어요.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바로 쉐어링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사례라고 생각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사이트인데 이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다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 닷컴을 들어오시면 지금 자리집에는 들어오시면 거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코멘트나 의견이 있으시면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종수 지원장님께서 아주 멋진 프레젠테이션